심우정 사진 띄워주세요. 자, 신흥석 증인께 묻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숙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그 사건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지금 특검에 17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습니다. 본인 대표적 친윤 검사인데요. 특수검사 하셨죠? 네, 위원님, 제가 특수를 평검사 때 좀 했던 건 맞는데 친윤 검사라고 그렇게 하신 건 좀 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심우정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할 것 같으세요? 본인 특수검사 오래 하셨잖아요. 제가 사실 저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신병 처리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감도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을 구속해야 될 사안입니까? 위원님 정말 죄송한데 잘 모르는 사안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어렵습니다. 구속 취소한 거 맞습니까? 그러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즉시한 거 아직 하지 않은 것은 잘했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그 당시 회의 아니, 본인이 검사장까지 하셨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우정 검찰총장 했던 사람이 특검에 가가지고 17시간 조사를 받고 지금 오늘 내일 구속할지 말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 아닙니까? 검사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제 말은. 위원님, 구속될 것 같습니까? 위원님 제가 처리하지 않은 업무이고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는 업무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의견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어렵습니다. 잘했습니까? 그러면 즉시한 거 포기한 거? 위원님 좀 제가 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좀 뭐랄까 잘 모르는 상황이. 본인은 구속기간 계산할 때 날로 계산했어요? 시로 계산했어요? 검사 때. 시로 계산한 걸로 예. 날로 계산한 걸로 기억합니다. 시로 계산해서 풀어줬어요. 구속 취소 결정은 형사소송법을 위법한 결정입니다. 즉시 항고를 포기하지 않은 것은 다음 거 보여주세요. 저 대검의 즉시 항고 포기에 대해서 대검의 부장들이 화면 올려주세요. 전부 다 반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3월 8일 날 특수수사본부는 즉시 항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고 법무부도 즉시 항고는 위헌이 아니라고 이전에 김주현 민정수석이 과거의 검찰국장 당시에 즉시 항고해야 된다고 밝힌 적도 있는데 특수검사들의 즉시 항고 권한을 침해해서 직권남용을 저질렀습니다. 유아용 800만 달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하는 데 쓰이는 거고 굉장히 문제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심지어 당시 이재명 지사가 몰랐다고 하면서 전부 민주당 의원들이 다 힘을 합쳐서 유아용 부지사 감싸고 오히려 범죄자로 확정된 사람이 지금 검사를 닥달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증인으로 나오신 우리 박상영 검사님. 네. 유아용 수사하셨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하영 증인에게서 계속 물어봤을 때 계속해서 뭐 연어 술파티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웃긴 얘기지만 도지사까지 부지사까지 하시고 국회의원까지 하신 분이 연어 짜장면 얻어먹고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불었다는 것도 웃긴 얘기지만 날짜가 계속 바뀌어요. 5월 17일로 이제 날짜를 특정했습니다. 그때 연어 술파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연어 술파티 할 수 있는 그 상황 자체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제가 법무부 보니까 재소자 2명을 증인으로 삼았어요. 재소자는 들은 얘기들을 같이 옮기면서 하기 때문에 가장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재소자가 무슨 직접적인 증인이 됩니까? 거기다가 교도관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40명 넘는 교도관들 전수조사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연어 술파티 있었다는 얘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들을 보니까 교도관의 40명 넘는 사람들이 다 그러면 허위를 증언했다고 볼 수 없는데 지금 재소자 말 듣고 또 이걸 한번 흔들어 보려고 지금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당시 이하영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북한 800만 불 사건을 사전 사후에 다 보고했다고 자발적으로 진술했었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재판에서 그 국민들 볼썽사나운 부부싸움 있기 전에 몇 개월간 제가 봤을 땐 그 자백이 유지된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심지어 재판 중간에까지 처음에는 이하영 부지사가 본인 배우자를 말리기도 했었어요. 어느 정도 자백이 유지됐습니까? 5월경부터 자백이 시작돼서 6월
7월까지는 자백이 유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연어 한 번 얻어먹고 3개월간 본인이 모셨던 상사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보고받지 않은 걸 보고받았다고 모함하면 3개월 동안 그게 유지됐다는 얘기인데, 보통 자백을 하는 경우에는 범죄자만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수사기관은 모르고 범죄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을 스스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왕 뭐 지금 민주당에서 재판하자고 하니까 재판 해보시죠. 그때 이하영 부지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했습니까? 수사기관이 몰랐는데 이하영 부지사의 자백으로 인해서 새로 알게 된 사실이 뭐가 있었죠? 제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소상히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도저히 검사가 알 수 있거나 또 검사가 묻지 않았던 내용까지 모두 상세히 구체적으로 진술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면 이하영 부지사가 지적해서 증거를 새로 찾은 것도 있나요? 약 4월 말 5월 초경에 이화영 부지사가 국정원 문건을 한번 보자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검찰과 그 이화영 부지사 피고인 측이 모두 동의해서 법원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했고, 그에 따라서 국정원 문건이 입수됐습니다. 그 국정원 문건이 대북 송금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고, 그 국정원 문건이 입수된 후부터 자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정리해보면 국정원 문건은 검찰이나 수사기관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을 이하영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국정원 문건이 있다는 사실을 검찰에 먼저 알려줬다는 얘기입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먼저 그 국정원 문건을 알려줬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국정원 문건을 작성한 국정원 요원 자체가 이화영 부지사의 친척으로서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건의 내용 중에 상당수의 내용도 이화영 부지사가 국정원 요원에게 진술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부수 씨를 이화영에게 소개시켜 준 것도 그 해당 국정원 요원이었고, 안부수가 북한에 갈 때마다 진술한 내용을 국정원 문건에 다 담아 놓았고,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진술한 내용과 추후 국정원 문건에 있었던 내용이 모두 일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북 송금 사건의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하영 부지사가 이런 모든 내용을 번복하고 나서 계속 다퉜지만 그런 국정원 문건 같은 거를 본인이 먼저 얘기하고, 그래서 수사기관이 찾아내고 그 증거가 유력한 증거로 쓰이면서 대법원까지 유죄 다 확정이 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지금 정리해보면 되게 중요한 증언을 했는데요. 결국은 이하영 부지사의 그 국정원 직원은 검찰 입장에서는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많은 국정원 직원이 무슨 문건을 작성했는 줄 알고 이 사실을 검사가 증거로 확보합니까? 이하영 부지사의 친인척이기 때문에 그 친인척이라서 그 사실을, 그 내용을 이하영 부지사가 공유받고 본인만 알고 있던 사실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실을 얘기해줘서 확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강력범죄에 있어서 그 범행에 쓰인 도구나 이런 것들을 알려줘서 그걸 땅을 파서 찾은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진술의 신빙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데, 연어 술파티에 대한 입장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런 일은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1년 반 전에 이 논란이 일었는데요. 수원지검의 전수조사, 경찰의 수사, 그리고 재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모두 사실무근으로 결론이 난 사안입니다.